수도권의 분양을 기다리던 많은 분들이 최근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문제는 분양가인데요. 분양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분양 물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비 사업의 조합원들이 우선적으로 좋은 평형과 층수를 다 가져갑니다. 일반 분양이 그리 많이 없는 정비 사업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은 소형 평수 물량이나 저층 중형 평수 물량이 나오니 선택권이 많이 없습니다. 신축에 대한 니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분양가 문제, 그리고 청약 담천 문제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입지가 괜찮은 곳이면 소형 평수라도 분양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1, 2인 가구들이 저에게 많이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형 평수란 전용 42하 1.5룸 또는 작은 투룸을 의미합니다. 흔히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전용 3구 타입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광명 재개발에서 최근 일반 분양했던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와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가 있습니다. 이 평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센트럴 아이파크는 1.5룸이었고요. 자이 더샵 포레나는 조금 더 구조가 잘 빠져서 작은 투룸 타입이었습니다. 이 두 청약은 상구 타입으로 작은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꽤 높은 분양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30 세대 결혼인식에 대한 심층조사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미혼 청년 10명 중 4명은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하였고, 비슷한 숫자의 미혼 청년의 출산 의향 역시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1, 2인 가구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주택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과연 이런 소형 평수 아파트도 가격이 오를까? 오늘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수도권 상승장과 하락장 시기에 20평 미만 주택 상승률과 하락률, 그리고 20, 30평 주택의 상승률, 하락률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상승장 시기인 2014년에서 22년까지 7년 11개월간의 상승률을 보면요. 20평 미만은 서울 185%, 인천 102%, 경기 124%입니다. 반면에 20, 30평은 서울 185%, 경기 117%, 인천 101%입니다. 서울은 185%로 상승률이 동일하고 경기도와 인천은 20, 30평 대비 오히려 20평 미만의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그럼 하락장에서는 어떨까요? 최근의 하락장이었던 22년 1월부터 23년 5월 1일까지의 하락장 모습입니다. 서울은 약 18.5%가 떨어졌고 20, 30평은 17%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인천은 16.8%, 경기도는 17.8%가 떨어졌는데요. 20, 30평은 23%, 그리고 21%가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20평 미만 하락률이 1.5% 정도 더 컸지만 인천과 경기도는 오히려 20, 30평대 하락률이 더 컸습니다. 결론적으로 20평 미만과 20, 30평 아파트의 가격 흐름은 상승장에서는 가격이 같이 오르고 하락장에서는 같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은 어땠을까요? 먼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리센츠 아파트입니다. 리센츠 아파트는 잠실 세내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너무나 유명한 아파트여서 조금만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신 아파트일 텐데요. 이 아파트의 전용 27은 원룸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용 59는 3룸 형태의 아파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의 상승률을 보면 전용 27 사이즈는 약 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았고 전용 59 사이즈는 약 10억 8천 정도의 시세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요. 전용 27 사이즈는 상승률이 약 120% 정도였고 전용 59 사이즈는 상승률이 약 142%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전용 59의 상승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리 크지 않은 상승률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원룸은 강남 상구에 속한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라서 이렇게 많이 오른 걸까요? 이 아파트는 신내동에 위치한 신내 6단지 시형 아파트입니다. 6호선 봉화산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약 16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전용 상구 사이즈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용 5구 같은 경우는 2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 3구 사이즈 같은 경우 지난 10년간의 상승률을 보면 약 2억 4천이 오르면서 상승률은 137% 정도 됩니다. 전용 5구 사이즈의 경우 지난 10년간 약 4억 정도 올랐는데요. 상승률은 153%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용 3구나 전용 5구나 상승률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경기도에 있는 소형 평수 가격 상승률은 어땠을까요? 1기 신도시인 평촌, 일산, 분당 등에는 당시 분위기에 맞게 많은 소형 평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평촌 호계동에 위치한 목련 2단지 아파트인데요. 약 990세대에 1992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3사의 경우 1.5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용 58의 경우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상승률을 보면요. 전용 3, 4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약 2억 1천만 원이 오르면서 111%의 상승률을 보였고 전용 58의 경우는 약 3억 4천이 지난 10년간 오르면서 101%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아파트의 경우는 전용 3, 4 사이즈, 즉 소형 평수가 더 많은 가격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 단지는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되면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같은 평촌에 있는 관양동에 있는 한가람 신라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68세대이고 역시 92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전용 38 사이즈는 역시 1.5룸 구조이고요. 전용 58 사이즈는 3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상승률을 보면 2014년부터 전용 38 사이즈는 약 1억 9천 정도 오르면서 120% 정도 상승률을 보였고요. 전용 58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2억 8천이 오르면서 약 106%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초소형 평수인 전용 38의 사이즈가 전용 58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촌이 아닌 구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리의 인창동에 위치한 인창 4단지 주공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1400세대이고 96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전용 37은 역시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용 58은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시 보면 전용 37은 지난 10년간 약 105%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전용 58은 110%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상승률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초소형 아파트라고 안 올랐나요? 결론적으로는 초소형 아파트도 일반 가족들이 거주하는 3룸 아파트들처럼 똑같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투자금인데요. 예를 들어 초원 7단지 부영 아파트의 경우 15평 아파트에 24년 1월에 갭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4평은 갭이 8,500만 원이었습니다. 투자금 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소액 투자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소형 평수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또한 강촌 마을 5단지 같은 경우는 19평이 갭이 당시 3천만 원대였고 31평은 갭이 9천만 원대였습니다. 투자금으로 보겠습니다. 투자금 개념으로 3,500만 원, 9천만 원인데요. 매매가 변동을 보면 1억 8천 하던 물건이 3억 5천이 되었고 3억 5천 하던 것이 6억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절대가로 보면 1억 7천만 원 오르고 2억 5천만 원 오르기 때문에 31평이 더 나아 보이지만 실제 수익률로 보면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19평이 486%, 31평은 278%로 19평이 더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초소형 편수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드리면요. 초소형 편수도 다 오릅니다. 입지가 같은 곳이라면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서 예외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언덕에 위치해도 교통이 불편해도 주택 규모가 작아도 오를 지역이면 오릅니다. 1, 2인 가구분들 만약에 청약을 고민하신다면 가격이 안 오를까 걱정이 돼서 청약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